네, 1번은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K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되고요. 8-K는 0이니까 K는 8이 되겠습니다. 2번은 P면 Q이다가 참이라 했죠. 그래서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쏙 들어가게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의 범위를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2가 2보다 작다. 2를 더해서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의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를 Q의 범위가 포함하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5-K가 들어오고 오른쪽에 K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5-K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K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동시에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3번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다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대우 명제는 x는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9는 0이다가 되고요. 본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3을 대입해주면 9 더하기 9, 18-3a는 0이기 때문에 a는 6이 되겠습니다. 4번은 PQ의 진리집합 라지 PQ가 있고요.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한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not P라는 것은 그것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고요. 스몰 q의 진리집합이 라지 q가 되고 참이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의 범위를 보면요. p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의 범위고요. 그러면은 not p의 범위는 그 범위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가 되고요. q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죠. 그래서 q의 범위를 간단히 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놓은 게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네, 그것이 q의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q의 범위는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a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a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집합 P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P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명제를 보면은 어떤 원소에 대해서 3의 배수다 라고 했고요. 지금 보면은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원소가 전체에서 3하고 6
네,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포함될 수도 있고요. 6만 포함될 수도 있고요. 3, 6 둘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개니까 16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는 원소를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네, 부분 집합을 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도 3과 6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1과 2로 이루어지는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개수가 4개가 되고요. 문제에서 얘기했던 그 공집합은 지금 여기 4개의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우리가 P의 개수를 헤아릴 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개수가 12개가 되겠습니다. 네, 6번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조건 PQ에 대해서 A가 0일 때 P는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면 A가 0일 때 P 조건이 0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A가 0보다 크면은 P 조건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면 Q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시하게 되면은 Q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P 범위가 Q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가 음수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네, P조건에 대한 범위가 되고요. B가 3이면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네, 납P를 먼저 계산하면 납P는 방금 위에서 구했던 P조건의 부정이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 동일하게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범위를 표시하면 납P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3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납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납P의 범위가 Q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두 집합이 서로 소죠. 그래서 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네,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은 명제 P이면 Q이다와 명제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네,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Q이면 P이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R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P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Q고 R이 제일 큰 형태를 띌 수 있도록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P의 범위는 4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5-A보다 크다니까 5-A가 4보다 왼쪽에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Q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의 범위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에 A가 들어오는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5-A가 4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1보다 A가 반드시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부호가 항상 양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A가 들어오고 오른쪽에 A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 범위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a가 O-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가 항상 O-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2a가 5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요.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충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최대 2분의 5, 최소 1이니까 합은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은 진리집합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다음 각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명제를 진리집합의 관점으로 풀어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ot p면 r이다가 참이라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다, 이게 참이니까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달이면 q이다, 이게 참이니까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이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식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R이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 다시 R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1과 2번에 의해서 Q의 여집합은 집합 R과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Q 합집합, 네, Q의 여집합은 항상 전체예요, 그렇죠? 전체인데 그게 지금 Q 합집합 R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Q와 R로 이 집합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가 Q면 여기가 R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아까 봤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네,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통째로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깥쪽을 전부 다 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보기가 좀 더 편하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만족하고요. 다음 두 번째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네, P가 Q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 P 교집합 Q, 네, P 교집합 Q 계산하면 그게 Q가 되고요. Q는 R의 여집합이니까 디귿도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은 또 진리집합 얘기가 있고요. P 교집합 Q가 P라고 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 합집합 Q가 U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Q 합집합 Q 여집합이 전체예요. 근데 지금 Q 합집합 R의 여집합이 전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이 R의 여집합이 위에 있는 Q의 여집합을 적어도 그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더했을 때 전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네, 방금 8번에서 이제 했듯이 다시 네, 순서를 바꿔주고 여집합 취해주게 되면은 R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된다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참인 명제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P면 Q이다 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이 조건을 이용해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다음 니은 R이면 Q이다. 네, 마지막 여기 R이 Q의 부분집합이라서 R이면 Q이다 성립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면 not R이다.
네, P이면 not R이다. 지금 Q가 있고요. 그 안에 P도 있고 R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P, R은 서로 소일 수도 있고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P에 속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R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는 항상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은 귀류법에 의한 증명이 되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만 잘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증명을 따라가 보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유리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Q가 서로 소인 자연수임을 이용해서 표시해 주고요. P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P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네, P는 Q제곱의 약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P제곱 곱하기 어떤 자연수 값을 했더니 Q제곱이 됐으니까 P제곱은 Q의 제곱의 약수가 되고 결국 P는 Q제곱의 약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P가 3이고 Q가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P는 3이고 Q의 제곱은 100인데 Q를 제곱을 한들 이 3이라는 값이 100이라는 값의 약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문제 보면은 방금 풀이에서 P가 Q제곱의 약수임을 만족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 P라는 값이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P에 1을 대입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가가 되고요. 제일 아래에 가에 해당하는 식을 FQ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식을 FQ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Q도 결국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Q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짝수나 홀수 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경우로 나눠 놓은 것이 첫 번째 Q가 짝수일 때, 두 번째 Q가 홀수일 때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방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라고 하고요. 각각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제곱, 2제곱, 3제곱이 생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 4, 9가 되고요. 요 사이에 1과 4 사이에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값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여기 Q가 2K일 때 2K 제곱이 있고요. 여긴 나예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일 때 자, 이번에 왼쪽에 나가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2K 플러스 2의 제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느낌상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2K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전개해서 4K 제곱보다 크고 n제곱이 2K 플러스 1 전체 제곱보다는 작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고요. 실제로 이 n제곱이라는 값은 우리가 위에서 Q제곱 플러스 1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Q에다가 2K를 대입을 하면 4K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 왼쪽에 들어오는 값은 2K를 제곱한 값이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값은 2K 플러스 1을 제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2K하고 2K 플러스 1은 서로 연속한 자연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속한 자연수들을 제곱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듯이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무리수이다. 이렇게 밝히는 증명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FQGK라고 할 때 F2, G3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F 이 값은 아까 위에서 구했던 Q제곱 플러스 1에 Q 대신에 2를 대입해서 5라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3은 G가 나식이었죠. 그래서 나식에 K 대신에 3을 대입을 하면은 7의 제곱이라서 49가 되겠습니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은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P의 범위가 Q의 범위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P는 수직선에서 보게 되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알파가 1보다 왼쪽에 위치하면은 P 범위가 Q를 포함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반드시 여기 5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져야지만 P 범위가 Q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식을 세우게 되면은 알파가 5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산술기하 문제가 되고요. 딱 봤을 때 지금 분모에 A-1이 있고요. 또 분자에 A가 보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양수 조건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친절하게 여기 A-1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는 1을 넘겨서 A-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쓸 때 분모에 있는 값하고 분자에 있는 값이 서로 약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A랑 A-1이라서 약분이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9 곱하기 A-1 이렇게 바꿔주고요. A-1분의 1은 그대로 쓰고, 자, 위에 식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더 생긴 거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9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써놓은 식은, 이 식은 결국은 플러스 9를 제외하고요. 뒤에는 9는 고정이에요. 이 값은 고정된 값이고 그 앞에 있는 값들이 최소가 될 때 전체가 최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 루트 9 A-1 곱하기 A-1분의 1 이라서 2 루트 9가 되고 뒤에 플러스 9는 고정된 값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 값이 2, 3은 6 더하기 9라서 15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그냥 산술기하 바로 쓰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2 루트 5의 제곱이죠. A는 약분되고요. 계산하면은 2, 5,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필충 조건이라 했습니다. 자, P 조건의 X 범위를 간단히 해볼게요. 인수분해해서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절대값 풀어서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세 변에 A를 더해서 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충 조건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A 마이너스 B가 똑같고 그 다음에 3하고 A 플러스 B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더할게요. 그냥 더하면은 2A는 2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A가 1이고 A에 1을 대입했을 때
네, b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를 물어봤습니다. a, b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네, 15번은 산술기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에 보면은 xy 곱해서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xy는 각각 모두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x분의 1과 y분의 1도 모두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에 적용하게 되면 2 루트 xy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y가 약분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xy에 대한 조건을 하나 더 구해줘야 되고요. 그 조건은 x 더하기 y는 3이다 라는 조건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식을 세우면 3은 x 플러스 y가 되고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y분의 1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트 xy를 양변에 나눠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루트 xy분의 1은 크거나 같다 3을 나눠서 3분의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구한 xy에 대한 조건식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루트 xy분의 1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은 2 곱하기 3분의 2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최소값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16번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R은 P이기 위한 필요라고 했죠. 그 얘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그리고 P는 또 R이기 위한 충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 R 집합 모두 3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Q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를 갈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갈리겠죠. A가 플러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A가 2일 때는요, R 집합은 A하고 AB를 원소로 갖기 때문에 2와 2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P 집합이 R 집합에 속해야 되니까 3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2B가 3이 돼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B라는 값이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이면 마찬가지예요. R 집합은 마이너스 2B를 원소로 갖는데 그 중에 하나는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B가 3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Q 집합에서 이번에는 B라는 원소가 3일 때를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B가 3이면 R 집합은 A랑 3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거나 3A가 3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A가 3이고요. 네, 여기서는 A가 1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한 A, B 값을 다 구했는데 그 중에서 최소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아질 때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2랑 2분의 3이죠. 네, 2랑 2분의 3. 더해서 계산하면은 2분의 7이 되고, 자,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B는 3, A는 3, 더해서 6이고요. B는 3, A는 1,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은 자, 기억부터 보면은 P 조건이 Q 조건에 포함돼야 되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P 조건에서는 제곱 더해서 0이니까 A도 0이고 반드시 B도 0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Q 조건에서는
A는 B죠. 그래서 A는 B는 둘 다 0일 수도 있고요. 뭐 1일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P 조건이 Q 조건에 포함되고요. 서로 같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네,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P는 AB 곱해서 음수예요. 그 얘기는 AB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겠죠. 여기 이제 P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에서는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음수가 돼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P가 Q에 포함되고요. 네, Q랑 P랑 서로 같지 않고 Q의 범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네, 디귿에서 P 조건을 보면 인수분해해서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서 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을 만족하는 실수 AB 값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결국은 앞에 있는 A-B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P 조건은 사실 네, A는 B다 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에서는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따라서 A 더하기 B, A 빼기 B는 0입니다. 그래서 A가 B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또 P가 Q에 포함되고요. Q의 범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네, 충분 조건은 되고요. 필요는 아닌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18번은 주어진 2차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A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B라 한다 했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먼저 A 좌표는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라고 하고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1 x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0 또는 2a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점 좌표는 2a 플러스 a분의 1 콤마 gx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b좌표 구하겠습니다. 자, b좌표는 fx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x-a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b좌표는 a,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AB의 중점을 C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C점 좌표는 AB 좌표 더한 다음에 네, 반씩 해줄게요. 그러면은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더하기 2A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x좌표끼리 더해주고 반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주고 반 나눈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했죠. 자, 일단 a랑 b랑 연결을 하면요 이렇게 생기고요. 그때 중점을 C라고 하고 C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했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선분 CH끼리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C점 좌표의 x좌표를 가지고 와서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을 가져오고요. 문제 보면은 양수 조건 있죠. 네, 그래서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에 따라서 이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네, a는 약분되고요. 4분의 3만 남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3이 되겠죠. 네, 따라서 최소값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은 산술기하 문제인데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x, y가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여기에 한번 또 여기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식을 한번 쓸게요. 4x 더하기 y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16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4 곱하기 y분의 x 하나 나오고요. 다음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x분의 16y가 됩니다. 자, 그렇게 두고 보면은 약분이 발생합니다. 여기 x, 여기 y 약분되고 남는 값들을 쓰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서 32가 되고요. 자, 이번 두 번째 방법. 전부 다 전개해 줄게요. 자, 전개해 주면은 먼저 여기 4가 나오고요. 여기 16이 생깁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xy분의 1 더하기 64 xy가 되겠죠. 그래서 x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xy분의 1도 양수고요. 64 xy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두 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0은 그대로 오고요. 2루트 64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20 더하기 16이니까 36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고 답도 다르게 나오죠. 그 얘기는 한 풀이는 틀린 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틀린 풀이를 고르자 하면은 1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풀이는 틀린 풀이고요. 2번 풀이는 맞는 풀이가 되고 정답은 3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풀이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를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네, 조건은 이제 a, b 둘 다 양수일 때고요. 그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단 a는 b일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죠. 등호가 성립할 때가 결국은 좌변식의 최소값이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산술기하를 두 번 썼죠. 1번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를 두 번 썼고 2번은 산술기하를 한 번 썼습니다. 그래서 2번은 따로 뭐 조건을 볼 건 없고요. 1번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자, 1번에서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쓸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쓸 때 조건을 써보자면 앞에 있는 4x하고 뒤에 있는 y분의 1이 서로 같을 때예요. 즉 xy가 4분의 1일 때 산술기하를 쓰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쓸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앞에 있는 x분의 1하고 뒤에 16y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즉 xy가 이번에는 16분의 1일 때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가 4분의 1일 때고 하나가 16분의 1일 때죠. 그래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20번은 점 P에서 직선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한다 했고요. PM 길이와 PN 길이를 우리가 구해서 최소값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삼각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삼각비나 또는 닮은 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M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줘야 되고요. C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보이듯이 삼각형 BPM과 그 다음에 삼각형 BCE
네,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적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면 각도가 30도가 나와 있고요. 네, 서로 지금 CE와 직선 AB가 직각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CE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해서 CE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닮은 비 적용해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BPM에서 삼각형 BPM에서 BP, 네, BP 대 BC. 자, 이 길이의 B는 PM 대 2분의 3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BP 길이와 뭐 BC 길이, PC 길이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BP 길이를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PC 길이를 우리가 스몰 b라고 한번 둬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방금 위에 쓴 식이 A 대 A 플러스 B는 PM 길이 대 2분의 3이 되고요. 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계산해 주면은 PM 길이는 네, A 플러스 B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3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또 보조선 하나 그려서 NP 길이 계산해 볼게요. 자, NP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B에서 선분 H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요. 마찬가지로 30도 각도가 있기 때문에 특수각을 이용해서 이때 수선의 발을 F라고 했을 때 BF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F 길이는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하면 되고요. B평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네, BF의 길이는 1이 됩니다. 자, 똑같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삼각형 CNP, 네, 삼각형 CNP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FB가 서로 닮았고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CP 대 CB는 NP 대 FB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B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CP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CB는 A 플러스 B가 되고 NP는 그대로 NP라고 쓰고요. FB는 1이라고 구했으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계산해서 NP 길이를 표현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분의 B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A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식은 분자에 AB, AC가 있죠. AB 길이는 2고 AC 길이는 3입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다가 네, 쓰게 되면 PM분의 그래서 2 곱하기 A 플러스 B 분의 3A 요 길이가 PM이고요. 그거 분의 AB 길이죠. 그래서 AB 길이는 2니까 1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네, MP, PN 길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A 플러스 B분의 B 그거 분의 AC 길이 3이 되니까 1분의 3으로 쓸게요. 자, 그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해주게 되면 3A분의 4 곱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B분의 3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네, 전개를 해주게 되면 3분의 4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A분의 4B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항은 전개해서 B분의 3A 하나 그 다음에 BB 약분해서 3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3A분의 4B 먼저 쓰고
b분의 3a 쓰고요. 상수항 계산해서 3분의 13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AB는 길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라고 볼 수 있고요. A도 양수,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두 항도 전부 다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 B 다 약분되고요. 여기 A, 그 다음에 또 B, B 다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3, 3도 약분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4만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13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 플러스 3분의 13이라서 계산하면은 3분의 25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3분의 25가 되고요. 그 값을 P분의 Q라고 한다 했으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은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했죠. 그래서 not Q를 먼저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은 X-1, X-4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not Q 조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 조건은 간단히 하면은 A 넘기고 2를 나눠서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때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라고 했으니까 P 범위가 not Q 범위를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자, not Q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범위는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포함시켜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2분의 A가 위치해서 이런 식으로 not Q 범위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의 최소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4보다는 2분의 A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가 8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